네, 반갑습니다. 전기작업실입니다. 자, 드디어 지긋지긋한 공개도면 넘버링이 끝나고 제어판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준비물부터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처럼 똑같이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간단하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우선 펜류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까만색 매직, 파란색 매직, 빨간색 매직. 저는 매직 세 가지를 씁니다. 뭐 펜 많다고 번거롭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준비하냐 하시는데 얘들이 편합니다, 써보시면은. 자, 다음은 형광펜입니다. 형광펜은 14핀 릴레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얘들이 있으면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색깔은 별로 안 좋아해요. 형광색 있죠, 이게 눈에 잘 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14핀이 4개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얘를 쓸 일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형광펜입니다. 얘는 고체 형광펜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놔도 증발되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얘들은 시퀀스에서 결선하고 나면 표시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뚜껑을 열어 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워지는 삼색 볼펜입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자, 그리고 저는 시험장에도 이런 타이머를 들고 갔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씁니다.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가장 먼저 넘버링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8번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몇 번 도면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역시나 귀에 쏙쏙 박히는 도면으로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를 죽어봐라고 고생하는 도면을 보고 싶다고 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던데 안타깝네요. 약 올라 죽겠죠. 자, 오늘 그래서 그냥 8번 도면 하겠습니다. 8번 도면이 설명할 것들이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넘버링 할 때는 얘들이 이 결선 생각보다 그렇게 양 없네 라고 했는데 막상 제가 할 생각을 하니까 양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자, 넘버링 하는 방법은 몇 번이나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타이머만 켜두고 넘버링을 시작을 할 건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넘버링 손 놓은 지도 오래됐고 안 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속도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좀 긴장이 되네요. 앉아서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넘버링이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7분 걸렸네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제가 요즘에 계속 영상 찍으면서 해서 그런가? 근데 확실히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종이로 보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해서. 자, 이렇게 넘버링 끝나셨으면은 지금 우리 시퀀스에 표시할 고체 형광펜, 그리고 혹시라도 최단 거리가 다시 눈에 보이면은 중간중간에 수정을 하면서 가실 수 있도록 삼색 볼펜에 이렇게 미리 꺼내 두시고, 얘들은 형광펜들은 자기의 소임을 다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공구 가방에 바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제어판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제어판에서 작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있어야 되겠죠. 자, 자를 소개를 안 시켜드렸네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만든 자예요. 이렇게 만든 자인데 요즘은 기능사도 자체적으로 만든 거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고 기능장분도 못 쓰게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성품으로 자를 구매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수험자 준비물에 자를 만들어 오지 마라, 뭐 범용적 공구를 써라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저는 자까지 왜 이렇게 터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만들어진 자를 쓸게요. 여러분들은 자를 기성품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도면이 뭐냐면 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관도까지 2개는 반드시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제어판 위에다가 놓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옆으로 좀 치워 놓고 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시험장 가시면 이렇게 까만색 매직으로 제어판에다가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연습하실 때는 이 작도를 제어판에다가 하고 난 이후에 지우고 또다시 작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필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실 때는 분필로 하시고 시험장 가셨을 때는 이렇게 매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매직 할게요. 자,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작도를 하다가 돌리다 보면 자꾸 위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이 이쪽을 상으로 잡는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화살표 하나를 그릴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위쪽을 놓고 작업하겠다라고 해서 기준을 하나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제가 제어판을 계속 돌릴 건데 돌리다 보면은 어느 쪽이 위였는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를 이렇게 갖다 옮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좀 느려요. 조금 그리고 번거롭습니다. 시험장 가면 자리가 이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에서 하기에는 자는 그냥 두고 제어판을 돌리는 게 쉽습니다. 자, 이쪽 도면을 보면서 할게요. 제가 도면을 돌리기 시작하면 좀 어지럽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까지 전체적 치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4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폭이 500입니다. 지금 요렇게 500, 그 다음에 전체 합계를 다 하면 450이 나오겠죠. 자, 이 상태 그대로 저는 왼쪽부터 표현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손잡이신 분들은 이 자를 오른쪽에다 두고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작업을 하시겠죠.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맨 위에서부터 50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끝단을 맞춰 주시고 위에서 50 되는 구간에 표시 하나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50입니다. 그죠? 여기 50 져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50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도면에서는 110이고 위에서부터 또 110이죠. 기성자들은 10mm 단위로도 표시가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만들어 놓은 자는 10mm씩 그렇게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줄 거냐면 여기에서부터 100mm 떨어진 지점보다 조금 아래를 찍습니다. 요쯤. 얘도 100m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약간 위쪽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자주 찍으시는 부분들을 자에다가 표시를 미리 해두셔도 괜찮겠죠. 자, 그렇게 하고 얘를 그대로 돌립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가 이쪽에 있죠. 여기가 지금 배관이 나가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배관 도면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치수가 필요한 거죠. 무조건 자를 딱 갖다 대시면 50과 50에 되는 자리는 무조건 하나 표시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쪽에 배관이 4개가 나가죠. 그렇게 4개가 나가면은 전부 100mm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100mm, 그 다음에 100mm, 100mm, 100mm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배관 나가는 자리는 배관 나가는 자리라고 표시를 따로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센터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선도 길쭉한 화살표로 센터라고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그러고 얘를 90도 돌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편이 되는 거죠. 여기도 기계적으로 50에 100mm보다 조금 아래, 그 다음에 밑에서 50에 100mm보다 조금 위에 여기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돌립니다. 제가 배관 나가는 자리들은 딱 돌리고 나면 뭐부터 해주시라 그랬냐면 50과 50 자리에 하나씩 표시하고 갑니다. 이거는 반드시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화살표 처음 표시했던 화살표가 이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배관 아래쪽이 되는 거죠. 여기는 5가닥이 나가는데 5가닥 경우는 50에서 100 간격입니다. 100, 100, 100. 그러면 저쪽은 당연히 처음에 50을 표시했기 때문에 돼 있겠죠. 우리가 배관 나가는 자리는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랬죠. 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고 나면 그대로 자를 갖다 대는데 매직을 먼저 표시되어 있는 곳에 대고 자 대고 줄 맞추고 끄습니다. 펜 대고 자 대고 밑에 맞추고 끄습니다. 지금 제가 제 머리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좀 팔을 뻗어서 할게요. 펜 대고 자 대고 밑을 맞추고 끄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추고 끄시는 것보다 펜 대고 자 대고 맞추고 끊는 게 빨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한번 딱 돌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기준 잡았던 여기가 그대로 오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펜 대고 자 대고 밑에 맞추고 끄습니다.
센터 선도 끄어 주셔도 되는데 저는 50과 50에만 껐습니다. 펜 대고 자 대고 맞추고 껐습니다. 제 머리가 지금 카메라에 안 나오도록 하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표시가 줄이 조금 잘못 꺼졌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보여드리는 게 주 목적이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요쪽 라인 있죠. 지금 여기 50과 50을 끄어놨던 선 밖으로 전선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경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화살표식 돼 있는 것들은 배관 나가는 자리고요. 그리고 가운데 큰 이 화살표는 이 제어판의 센터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주면 배관에서 작업이 굉장히 수월해져요. 얘들 표시가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배관으로 가게 되면 편합니다. 이렇게 작동하는데 습관이 좀 드시면 한 3분? 이 정도면 다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뭐 20-30초를 더 줄이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1-2분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면 그게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긴 하지만은 우리는 전부 다 배관에서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시간 좀 더 쓰셔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수월해지니까요. 자, 그러고 제가 피스를 좀 소개를 좀 시켜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피스를 기본적으로 들고 가서 시험을 치는 편이에요. 감독관님이 못 쓰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급된 피스들을 쓰긴 하는데 피스 골라내는 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이게 피스 골라내는 시간을 나중에 시험장에서 쓴다 하더라도 한 10분 넉넉하게 쓰겠다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3시간 50분 PLC 제외하고 작업에서만 3시간 50분 안에 끝낸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번 할 때마다 피스를 골라서 연습을 하면 연습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연습 때는 이렇게 분류된 피스 쓰시고 피스통 이렇게 만들어서 들고 하셨다가 감독관님이 써도 된다라는 뉘앙스거나 아니면 쓰지 마라는 얘기 없으면 쓰시고 정말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지급된 피스를 쓰시면 되는데 지급된 피스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열 처리도 안 돼 있고 그리고 피스가 접시머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대부분 다 우리가 쓰는 피스들이 이렇게 접시머리거든요. 각도 60도짜리. 근데 걔들은 둥근 머리이기 때문에 전부 다 튀어나오고 조금 쓰기가 곤란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구물을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물 배치하실 때는 필요한 도면이 이 기구 배치도가 되겠죠. 자,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얘가 20핀 단자대입니다. 요렇게가 요것들. 그 다음에 얘가 4핀 단자대입니다. 도면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핀 단자대와 4핀 단자대 2개 그리고 아래쪽도 그렇게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센터 맞추기 좋으시면 이렇게 배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시든 이렇게 배치를 하시든 편하신 대로 배치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12핀 베이스입니다. 12핀 베이스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얘는 순수하게 검정을 위해서 우리 그러니까 시험용 기능사나 기능장을 또는 승강기 기능사 이런 곳에서 쓰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걸 보실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요게 12핀인데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홈이 있죠. 이 홈이 반드시 본인 몸 쪽으로 와야 돼요. 이걸 만약에 뒤집어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 실격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실격이에요. 자, 12핀이 여기 그리고 이렇게 배치가 되네요. 배치하실 때 아래쪽 홈이 자기 몸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미리 가배치를 해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얘가 8핀입니다. 8핀은 현장에서도 직접적으로 쓰는 겁니다. 타이머라든지 그 다음에 플리커 그리고 플로트레스, TC 계정기들 얘 전부 다 8핀으로 쓰거든요. 8핀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홈이 있어요. 무조건 홈은 본인의 몸 쪽으로 오도록 배치가 돼야 됩니다. 타이머는 이쪽이네요. 자, 그리고 퓨즈입니다. 퓨즈가 2개가 들어가는데 제가 오른쪽에 있는 얘는 새 거고 얘는 지금 계속 연습을 자주 했던 거예요. 차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에 자세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새 거고 얘가 지금 쓰던 건데 퓨즈 자체가 이 나사를 여기 나사를 돌리다 보면은 헛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동 드라이버로 안 하고 얘는 손 드라이버로 잠그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자체가 무리하게 되면 밑에 쪽 이 플레이트가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손을 보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습 때는 최대한 얘를 항상 펴서 쓰십시오. 자, 이런 전동 공구 있으시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꼽는 거예요. 이렇게 꼽아 가지고 이걸 땅으로 옮겨 놓고 체중을 실어서 누릅니다. 자, 제가 눌러 볼게요. 자, 체중을 실어서 누르면은 이렇게 펴집니다. 이렇게 펴진 상태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나머지들도 좀 펴서 쓸게요. 자, 마치 새 것처럼 폈습니다. 잘 펴졌죠? 네, 이렇게 쓰시면은 퓨즈를 좀 오래 쓰실 수 있으세요. 연습하실 때. 자, 퓨즈는 이쪽에 배치네요. 그리고 14핀입니다. 자, 14핀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은 위쪽에 여기 4개가 A 접점, 그 다음에 단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얘가 B 접점입니다. 네,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쪽이 전원, 이쪽이 C 단자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반드시 우리 몸 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14핀 릴레이들 다 붙여서 설치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이 있으신데 붙여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떨어뜨리십시오. 이걸 왜 붙이지 말아라고 붙여도 된다라고 하고 얘들은 붙이면 안 된다 그러냐면, 베이스 자체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그 위에 계전기가 조립이 안 돼요. 그래서 채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14핀 같은 경우는 얘들을 붙인다 하더라도 그 위에 14핀 릴레이가 크기가 베이스보다 작아요. 그래서 넣고 테스트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얘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제어판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쓰는 거는 디월트 공구입니다. 사실은 디월트 중에서 이 공구를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쓰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영상부터는 제가 그 공구를 다시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제가 이 디월트 공구로는 단자대를 이렇게 결합을 할 때, 기구물 결합을 할 때는 토크 7 정도를 놓고 씁니다. 그리고 이 앞에 것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우선은 피스 제일 작은 길입니다. 네, 4 곱하기 16mm 짜리거든요. 얘를 박을 건데, 우리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부터 박는 게 편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피스는 왼쪽에서부터 박는 게 편합니다. 오른쪽부터 박아보시고 왼쪽부터 박아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우선은 센터 라인으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네, 어지간히 센터가 됐다 싶으면은 지금 그려놓은 기존 줄 있죠. 줄에 그 구멍으로 줄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렇게 보인다 하면 왼쪽 구멍부터 합니다. 자, 하나 박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놓을 거예요. 얘를 최대한 일자로 맞춰두고 반대쪽에 마지막 거에 얘를 지나가는 줄과 맞추고 딱 놓고 잠굽니다. 이렇게 되면 가운데 애들이 안 움직여요. 양쪽에서 이렇게 밀어 놓은 상태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박기가 수월하겠죠. 나머지들 박으실 때도 항상 왼쪽 구멍부터 박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피스를 쓰실 때는 피스통이 이렇게 있으면 팁에 우리 자화자석이 여기 달려서 쓰거든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화자석이 있기 때문에 팁 끝으로 이렇게 살짝만 찍으시면 원하는 피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들을 손에다가 이렇게 쥐고 하나씩 당겨서 이렇게 쓰시면 좀 편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위쪽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인데, 자, 14핀하고 12핀 베이스 이렇게 있죠. 12핀 베이스는 중간 길이를 씁니다. 4 곱하기 19 또는 4 곱하기 20짜리를 쓰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여기 5cm 짜리에다가 줄을 끊은 거 있죠. 그 줄에 맞춰서 하나를 일단 박습니다. 왼쪽부터 박으라 그랬는데 제가 또 오른쪽에 박았네요. 이렇게 하나를 고정을 먼저 하고 이쪽 편에 와서 14핀도 박을게요. 14핀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구멍이 여기가 반달처럼 되어 있어요. 피스 들어가는 곳이 지금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받쳐 두시고 피스를 박는 게 아니고 걸어 둔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은 맨 오른쪽 거하고 맨 왼쪽 게 이제 기준이 잡혔으니까 공간들을 가설을 대충 해보세요. 이렇게 가설을 해보고 나면 크게 공간이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요 정도만 띄우셔도 충분히 계전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간격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박을게요. 왼쪽 거부터 할게요. 자, 그리고 14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14핀 좀 붙일게요. 자리가 많이 좀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14핀 붙이실 때는 이 단자대들 할 때처럼 왼쪽에다가 하나 기준을 박아 두시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요. 그 상태로 오른쪽에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박아요. 하나 박고 나서 얘들 위치 포지션을 좀 정해 주시고, 그리고 두 개 정중앙쯤에다가 피스 하나씩 박으면 되는. 세게 박으실 필요는 없어요. 얘들은 네, 이렇게 두 개 사이에다가 박으실 때는, 붙여서 박으실 때는 피스 하나만 쓰셔도 충분히 고정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 이 자리는 PLC인데 PLC는 제어판 결선을 모두 다 하고 나서 PLC를 붙이는 편이에요. PLC가 조금 높다 보니까 PLC를 먼저 붙이고 작업을 하시면 이 제어판 작업을 할 때마다 이 PLC가 자꾸 걸릴 거예요. 그래서 PLC는 나중에 붙이는 편이고, 얘들부터 일단 고정을 할게요. 우선은 오른쪽 얘부터 14핀부터 하겠습니다. 라인에 딱 붙이고 여기에다가 박습니다. 왼쪽 거 박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박고. 자, 그리고 타이머 베이스들인데, 타이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채점용 계전기들 꼽을 때 자리 안 복잡하겠다 싶을 정도로만 해서 최대한 붙여서 해주시면 PLC 공간은 따로 안 봐도 충분히 나오겠죠. 그리고 이 8핀 베이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제일 긴 거 씁니다. 4 곱하기 25짜리. 자, 그리고 나머지 퓨즈네요. 퓨즈는 조금 붙여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제가 요 정도만 해놓고 박을게요. 대충 그렇게 모양이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이건 시험장에도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3M 마스킹 테이프인데 제가 이 폭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15짜리인가? 제가 한번 재볼게요. 네, 이 마스킹 테이프가 폭이 14짜리입니다. 14mm. 요 마스킹 테이프 가지고 쭉 뜯어서 단자대 아래는 아래쪽을 막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찢어요. 그리고 얘도 쭉 뜯어 가지고 위를 이렇게, 윗단자는 위를 막고 가운데 이 끝을 딱 찢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쭉 한 다음에 가운데 이쪽 계전기들을 쭉 가서 붙입니다. 마지막 끝을 찢고, 얘도 마찬가지로 퓨즈 홀더까지 싹 다 덮습니다. 덮고 끝에서 찢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찢는 거죠. 자, 그리고 쭉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단자대들 같은 경우는 표시가 잘 안 나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경계들이 표현이 잘 안 되죠. 그죠? 여기 이런 것들이 경계 표시가 안 되는데, 제가 이걸 한번 쭉 눌러 볼게요. 여기서부터 손가락으로 힘을 딱 주고 바닥을 딱 누르면은 이 경계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려놓고 쭉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경계가 명확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마스킹 빨간색을 준비를 할게요.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나중에 훨씬 편해집니다. 배관에서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끝나요? 라고 하시는 이유들이 대부분 다 여기 있습니다. 자, 배관도면이 여기 있죠. 제가 넘버링을 이렇게 다 해뒀죠. 자, 그거를 보고 이쪽에서 이제 넘버링들을 다 해줄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저는 얘를 한번 뜯어요. 뜯어서 이제 제어판이 끝나고 나면은 이 마스킹 테이프를 아래쪽에다 옮깁니다. 옮길 때 간혹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번호가 한 칸씩 우측이나 좌측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뜯었던 여기 경계 있죠. 이 경계에 줄을 이렇게 하나 쳐줍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을 하나 쳐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얘를 뗐다 하더라도 위로 옮길 때 이 줄만 맞춰 가지고 붙이면 돼요. 그렇게 줄 하나를 쳐줍니다. 뭐 혹시라도 실수 안 하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실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은 예전에 했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넘버 자체를 여기다가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맨 왼쪽 있죠. 여기 이 자리,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이 자리 있죠. 여기 배관, 이 배관이 쭉 나가는데 여기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저기로 1번부터 8번까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빨간색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8가닥이 지금 배관 표시되어 있는 이쪽으로 나중에 전선이 나갈 자리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배관 나가는 자리 있죠. 두 번째 배관. 얘가 9번부터 14번까지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아까 우리 배관 나가는 자리 표현해 놨죠. 여기로 6가닥이 총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표현되어 있는 곳 요쪽이 센터 쪽이라면 뭐 한 칸 정도 띄우셔도 되겠네요. 9, 10, 11, 12, 13, 14번 요렇게 해서 요 6가닥이 나중에 이쪽으로 나간다는 거죠. 배관으로. 자, 그리고 15번부터 18번까지가 이쪽을 통해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15, 16, 17, 18번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 배관이 여기로 나가죠. 여기로 나가는 게 19번부터 22번 4가닥 나가니까 제가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19, 20, 21, 2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펜의 색깔을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준비한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자, 1번부터 4번 첫 번째 배관이 1번부터 4번까지죠. 그러니까 여기로 나갈 자리예요. 나중에 맨 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 2, 3, 4번 써주시면 여기서 나중에 가까운 곳으로 전선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일이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관이 5번부터 8번이네요. 여기 이 자리죠. 우리가 아래쪽 배관이 끝번호가 26번까지이기 때문에 28개 중에서 2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한 칸 정도 띄울게요.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 배관으로 나가는 게 9, 10, 11, 12 이렇게 나가는데 너무 많이 띄우게 되면 이쪽에 단자가 모자래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자, 맨 끝 배관 쪽 보니까 26번부터 22번까지죠. 그럼 반대쪽에서 써주는 거예요. 26, 25, 24, 23, 22번. 그럼 요렇게 5가닥이 나중에 이 끝에 배관으로 나가는 거죠. 배관 나갈 자리를 표시하니까 이쪽에 넘버링 배치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쪽으로 나갈 애들이 13번부터 21번까지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 21, 20, 19, 18, 17, 16, 15, 14번 그리고 마지막 13 이렇게 되겠네요. 자, 13번부터 22번까지가 모두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2칸 정도가 이렇게 빕니다. 이렇게 비는 곳에 뭐 PLC 접지를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위쪽 남는 곳에 접시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구 배치도 이걸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제 까만색 매직으로 여기에 이름들을 써 줄게요. 자, 첫 번째가 EOCR인데 우리 친절하게 EOCR 다 쓰셔도 되고 저는 EO 정도로만 씁니다. 그 다음에 얘가 T1 근데 T를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8핀이 타이머밖에 없습니다. 기능장은. 얘는 T2 그래서 1, 2 이렇게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F1 그 다음에 F2 이렇게 되겠죠. 도면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간혹 F1, F2가 아니고 F2, F1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지고 보통 낚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4핀도 K1, K2, K3, K4 다 쓰셔도 되고 1, 2, 3, 4 쓰셔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1, 2, 3, 4 끝내시고 안 익숙하다 그러면 K1, K2, K3, K4 써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주의하실 거 이렇게 14핀들을 다 붙이잖아요. 붙이면은 K4의 1번 라인에 꼽아야 될 게 K3, 4번 라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각 14핀들 경계에 줄 하나씩 구워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붙이게 되면 간혹 그런 실수 하시는 분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MC1, 2, 3, 4죠. 마찬가지로 1, 2, 3, 4만 써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12핀 베이스는 EOCR하고 MC밖에 없는데 우리가 EOCR은 EO라고 표현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MC겠죠. 아직 익숙치 않으시면 MC라고 다 써주세요.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MC1, 2, 3, 4로 기구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MC1, 2, 4, 3
아니면 뭐 MC1, 3, 4, 2 이런 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도면의 기구 배치도는 안 봤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그런 낚시성 도면들에는 절대 낚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제어판 결선 준비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에 실수 제일 많이 하시는 것들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실격 요인은 제가 요 좀 뗄게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홈이 본인의 몸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반대쪽 위쪽으로 가 있다라고 하면 100%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구 배치들이 너무 익숙하다고 도면을 제대로 보지 않고 MC1 당연히 1, 2, 3, 4겠지 라고 하고 결선하면 무조건 실격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퓨즈 F1, F2 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2, 1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 말고는 제어판 여기까지는 크게 실격 날 요인이 잘 없습니다. 자, 제어판 첫 시간이라서 설명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가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익숙해지시고 나면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넘버링 끝내고 그 다음에 제어판 작동하고 기구물 배치하고 피스 다 받고 마스킹 테이프 표시 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넘버들 다 적어주고 명칭들 기구물들 명칭 다 적어주고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넘버링 시간 포함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처음에는 하지 마시고요. 10번 정도 도면을 고르게 하시다 보면은 얘들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인 주회로 결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